네, 돈 되는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리포트로 우리가 좀 돈을 벌어볼 수 있을지 오늘도 체크해 볼 텐데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서서 최강식 연구원님하고 저희가 이게 짠 건 절대 아닌데 연구원님이 쓰신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사인을 받을 걸 그랬어요. 아쉽습니다. 사인을 받지 못했네요. 저희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다올투자증권에서 제시했고요. 제목은 성장에 탄과 대조를 더하다였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네요. 일단은 뭐 정확한 실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한화 방산 앞서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골이 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SVB 사태, 거기에 CPI 발표까지 만약에 좋지 않았다면 다행히도 어제 이제 지표 발표가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적 반등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전체적으로 지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분기 실적이 이제부터 좋지 않은 기업은 시장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섹터와 여러 기업을 좀 찾다 보니 결국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이번 주간, 주초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것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뽑아봤는데 일단 결국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굉장히 핫 이슈였던 폴란드발 K9 수출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K9 수출이 전체적으로 이 실적을 하드캐리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액이 지금 1조 1,215억 원 정도. 그러니까 뭐 YOY 대비로 이제 107% 혹은 200% 정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 높여졌다라는 이야기가 이 리포트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엄청난 실적 상승세, 더욱이 이것보다 더 높은 지금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도 저희가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은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업부가 뭐 골고루 지금 성장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모두 하나 디펜스 쪽,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 지금 커버하고 또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가오는 지금 23년도 상반기 일단 매출이 총 한 4천억 정도가 지금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천억이라고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1조 2천억을 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겐 그렇게 큰 매출액은 아니다. 최소 단순 숫자 계산을 했을 때 5,500억에서 6천억 정도는 해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하는데 일단 상반기에 4,300억을 한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좋게 보느냐? 네. 결국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충분히 이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작년보다 더 높은 올해의 성장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수출을 함으로써 한 단계를 밟음으로써 굉장히 또 많은 나라에 우리가 연이어서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으로 또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저희가 얘기 들을 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견조한 흐름을 실적에서도 주가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 아이디어를 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그룹은요. 네. 다른 최근에 1년에 여러 기업들이 분사해서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따로 물적 분할해서 혹은 인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흡수합병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런데 속빈 강정이 아니고 속을 꽉 채워서 지금 성장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나 디펜스를 이제 흡수합병 완료를 했고 또 이제 방산 부분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다가오는 4월 달에 이제 예정이 지금 되어 있고 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쪽으로의 또 M&A도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실적이 그러니까 외형이 커지다 보니까 실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연스럽게라기보다는 또 그 이상의 지금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주로서의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로서의 매력까지 안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목표 주가는 상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이 리포트 좀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믿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 혹은 이 기업이 어떻고 저렇고는 이미 이 리포트에서 정말 상세하게 나와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혹은 투자자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된다고? 아, 그렇죠. 그죠? 매매 관점에서.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이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리포트 한 줄 평을 어떻게 썼냐면 3월 14일 지수 하락도 버텼다라고 제가 좀 썼거든요. 하필이면 또 3월 14일이었네요. 네, 그날이었죠. 일단 어제 차트를 한번 놓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거의 2%대, 3%대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탄탄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다른 종목군들과 마찬가지로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사도 돼? 이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더 높다라고 했지만 지금 사기에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올라온 건가요? 그렇죠.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저는 보유자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캔들도 우상향하고 있죠.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고 그 밑에 단에 이평선들 이게 가느다란 이 줄들이 보이는데 이 이평선들의 간격이 조금 멀다라고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 이평선들이 멀게 되면 결국 자연스럽게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오면 어느 순간 수렴, 이평선들이 모이는 구간이 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왔다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내가 마치 안 사면 더 갈 것 같고 또 사면 떨어질 것 같고 애매한 위치에서는 저는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리포트는 믿어보지만 그쵸. 투자에서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저는 한번 더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은 이 차트의 모양을 보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나 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일 지수 하락도 버텼고요. 또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좀 들어오는 그렇죠.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높이 올라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는 점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보죠. 넷마블 준비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제시했고요. 제목은 중국에서 추가적인 잠재력이 기대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매수해서 목표 주가가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넷마블 하면 이 중국발 기대감이 먼저 생각나기도 해요. 네. 또 리포트에서도 중국 양회를 언급했는데 뭐 양회발 기대감은 이제 좀 피부로 와닿을 만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뭐 갑자기 넷마블의 실적이 좋아진다. 네. 이것보다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리포트에 좀 주로 담아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양해에서는 이제 게임 규제, 그러니까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한 것이 이게 이제 악재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의 이제 쇠퇴로 이어진다. 라고 하다 보니 이 게임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면서 중국 내 게임주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같은 또 판호발급 혹은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지금보다는 올해 여름 혹은 올해 하반기에 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지난해 3분기, 4분기에 우리나라도 판호발급 이제 몇 종이 이제 좀 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두 게임씩 또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게임들도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넷마블은 과거에 이 BTS 관련주로 엮이면서 사실 게임 본업으로서라기보다는 관련 테마주로 이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넷마블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이 내려왔습니다. 본업으로 평가받았을 때 그 가격
그때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게임 산업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이 평가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게임주 가운데 어쨌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넷마블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이 넷마블만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리포트에서는 제2의 나라라고 하는 이 게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압니다. 본업이네요, 어쨌건. 네. 광고를 좀 보다 보니까 몇 번 이제 이 제2의 나라라고 하는 게임 광고를 제가 본 것이 기억이 나서 네. 주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재밌다고 합니다. 오. 제법 할만하다 그 이상의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지금 해외 매출에서도 혹은 해외 인기 순위에서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2의 나라가 중국에서 만약 출시가 돼서 한번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2의 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RPG 7개의 대제라고 하는 게 또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7개의 대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서 굉장히 또 크게 흥행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임들이 차례차례 이제 중국에 이제 풀어지고 또 거기서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 당연히 더 좋은 성과라고 한다면 실적이겠죠. 이제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넷마블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도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게임주 이야기 나오니까 하나씩 글을 좀 달아주고 계세요. 네. 그래도 모두의 마블 아닙니까? 라는 분도 계시고 그쵸? 어쨌든 말씀하신 BTS 관련해서 네. 주가가 올랐다 보니까 본업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맞아요. 앞으로 주가를 계속 끌어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네, 일단 뭐 넷마블이 게임 본업으로 평가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제대로 평가를 다시 받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단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가지고 있는 IP, 그러니까 그 게임들의 흥행 성과에 저는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게임이든 영화든 컨텐츠든 하나를 만들어내더라도 그게 히트만 치면 맞아요. 게임주들 혹은 뭐 컨텐츠주들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도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게임 라인업이 필요하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넷마블이 뭐 서두르게 준비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가도 높은 위치가 아니라요. 낮은 위치이기에 우리가 천천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믿어봐도 괜찮다고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내용은 믿어보자입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있으세요?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게임 규제를 완화해서 판호 발급을 또 추가로 해줄지 안 해줄지는 그 어떤 누구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고 천천히 보실 수 있는 분들만이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혹은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막 위아래로 엄청 크게 움직이는데 맞아요. 넷마블은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이 터지실 거예요. 이러다가 또 지수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거 떨어지고. 아니야? 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만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보유합니까? 버텨야죠. 네, 일단 지금 만약 뭐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의 매수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종목 교체하는 것에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넷마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의 평단은 아마 9만 원, 10만 원 이 가격대일 거라서 현재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는 만약에 하실 거라면 미리 하시고 2차 전지를 갈아탔어야 됐는데 만약 오늘 손절하고 오늘 2차 전지를 탄다? 그러면 이제 또 손해보는 느낌인데요. 언밸런스가 네. 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격대에 좀 다르겠지만 손절 라인은 좀 지났고 조금은 더 버텨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리포트 한 줄 평도 저희가 읽어볼게요. 재미만 있다면이라고 하셨는데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네, 라인업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중에서 재미있는 게 빵. 맞아요. 대신 중국 시장에서 반응을 한번 크게 얻게 되면 당연히 100명한테 파는 것보다 1000명한테 파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기에 이 부분이 아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리포트 2개 봤고요.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